동안 이제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꺼지지 않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다라고 아무리 홍준표 대표 등이 떠들어도 이런 팩트에 근거한 내부 고발자에 근거한 이 끊임없는 그 적폐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개혁 내지는 적폐청산이 힘을 얻고 박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만 잘한 게 아니라 또 남북관계도 잘 풀어불지 막 그래버리니까 이것이 그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게 미칠 일이죠. 홍준표 입장에서는. 예.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재용 집행유예, 네. 뇌물, 뭐 말도 안 되는 법률 적용해가지고 네. 범국민적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판사 내부적으로도 비판이 거세고 심지어 지금 1심 재판장은 사표를 제출했다는데 이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몰라요. 네. 말을 한 적이 없으니. 근데 느낌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분도 저는 할 말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1심에서 5년 실형 선고하고 그 당시 그랬었다니까 형량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이게 집행유예를 2심에서 내리기 위한 일종의 포석 이렇게 본 분도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우리들 판단인 거고요.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이재용 살리려다 보니까 누가 지금 죽을 맛이냐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죽을 맛이에요. 이것이 요구형 뇌물. 그러니까 정권이 권력이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해서 뇌물을 줬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 되고 이재용은 힘없는 이재용은 삼성은 아니 대통령이 주라는데 안 주고 배겨. 그러니까 죄가 약하다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풀어주려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죽을 맛인데 어떻든 1심, 2심이 지금 판결이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상은요? 네. 저는 이제 대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법리 위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큰 이거 그 국민연금 의결권을 통해서 이 문제를 대법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 저는 이제 아직 예단은 못 하겠는데 보통 이렇게 1심, 2심 이렇게 엇갈릴 때는 대법의 파교환송이 많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럼 전원 합의체로 이때 가겠죠? 갈 수도 있겠고요. 이 정도의 부담이 좀 그 사건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전원 합의체는 이제 양승태 체제가 아니라면 일종의 배심원 판결이랑 좀 비슷한 요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네. 중지를 모아가지고 네. 판결할 수 있어서 저는 그 이재용의 잠시 외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잠시 외출인데 그 2심 판결을 냈던 그 판사도 지금 외출을 했다는 거죠? 휴가를 냈던 것 같은데요. 아, 그건 그렇겠죠. 네, 지금 뭐 예. 심지어는 뭐 언론 인터뷰까지 해요. 판결로 네. 인터뷰하는 판사는 많이 못 봤거든요. 아무튼 이 판사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법 판결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사법부에다가 쓰레기 투척하고 네. 나만 살겠다 하고 도망가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라든가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견제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사법부는 존중받고 존중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쩔 때는 사법 판결이 아니라 사법 사형 그러니까 과거에 수많은 그 판사들이 저질렀던 정말 정권에 빌붙어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눈감아버렸던 그런 판사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좀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완전히 쪼개져 버린 국민의당은 사라지는 거죠. 사실은 지금 몇 시간 남지도 않은 그런 느낌인데 국민의당하고 민주평화당에 서로 간에 그 말로 주고받는 비난, 비판, 막말 이게 도를 넘더라고요. 호남권 국회의원들은 다 민평당으로 올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이런 배신자들 뭐 이런 식의 가장 세게 치고 나가는 사람은 박지원 의원인데 나머지 이제 거기에 이제 반발해가지고 이제 나도 박지원 당신만큼 짬밥 먹었어 해서 이제 박주선 뭐 부의장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또 치거니 받거니 하면서 정말 눈살 좀 찌푸리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민주당에서 탈당할 때 문재인 당대표 물러가시오, 친노 물러가시오 할 때는 한 목소리였는데 이제 목소리가 달라지는데 이거 참 꼴불견인데 우리 웃자고 한 예를 들어보면 부부가요 이혼을 했답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실화. 이거 싫어하냐? 이거 싫어하냐? 예, 싫어합니다. 근데 이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출마를 합니다. 기초의원에. 지방의원에 기초의원에 출마하니까 부인이 남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부인이 같이 거기에 출마를 또 합니다.
멋있다. 멋있다. 이게 멋있는 건지. 이 지금 안철수당과 평화당이 꼭 그 꼴입니다. 지금 이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지금 서로 죽는 형국으로 돼서. 근데 이런 것은 멋진 게 아니라 불행한 거죠. 불쌍한 거죠. 이거를 약간 희화화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 팟캐스트 입장에서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갖고 네.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게 상대적으로 어떤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거나 그 정도의 힘이 파워가 있다면 이거는 그냥 웃고 말할 이야기가 아닌데. 그때 그 부부가 출마해서 어떻게 된지 결과를 못 챙겨봤네요. 네. 한번 제가 다음 때 한번 챙겨보고 혹시 확인되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재밌는 게 호남권에서 광주 서구하고요. 예. 무안 해남 신안 네. 그쪽에 공교롭게도 민평당 한석, 국민의당 한석이 또 주는 예. 묘한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광주 호남권에 뭐 여러 가지 지방선거 출마까지 포함하면은 굉장히 많은 재보궐선거 요인이 생기는 갑자기 제가 뭐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문득 궁금증이 생겼던 게 예전 같으면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같은 지역의 지역구 바로 옆에 보궐요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그 지역구 아니던 사람이 현역이 아니고 뭔 이유에 의해서 이제 현역이 아닌 상태에서 옆 지역구로 출마하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 의원님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겠지? 저는 현역 같은 강기정이어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서구에 생긴 거잖아요. 예, 서구 네. 갑이라는 곳인데요. 예전에는 진짜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옆에서 옮기기도 하고 우에서 낙하산 타고 공수부대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서구 갑하고 무안 신안 쪽 두 군데인데 거기에 막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좋은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절차 밟아서. 그런데 참 묘하게 또 광주 전남에 그냥 보궐선거가 되면서 저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그냥 화끈화끈 옆이 뜨거워져서 좋은 방향으로 열기가 높아지면 투표율도 올라가는데 예. 진흙탕 싸움 되면 투표율은 떨어진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선거를 재선거만 해서 국회의원 선거만 5번을 치러봤는데요. 그리고 다른 선거까지 하면 나름대로 선거를 많이 치러봤는데 결국 유권자들이 잘 봐주셔야 됩니다. 유권자들이 이걸 잘 구별해 주셔야 되고. 근데 유권자가 구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잘 안 보여요. 그럴 거 아닙니까? 다 선거 때는 다 평소에는 잘못하다가 선거 앞두고는 다 잘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 사람이 과거에 살아온 발자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봐주라. 발자국으로 봐야 된다. 오늘도 그래서 무슨 사설이에요? 그 사람의 경력과 스펙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댐데미를 봐주라. 이런 지역신문에 사설이 하나가 실렸더라고요. 저 아직 다 안 읽어봤는데 제목만 봤는데 경력과 스펙을 보고 선택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살아온 발자국 이걸 봐주라. 이런 사설이 하나 실렸더라고요. 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네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봐야 되나. 네. 근데 이제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뭘 했냐, 또 어떤 직책을 명함을 가졌냐, 이 명함을 보고 많이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100m 미인이라고 하는 겉모습 보고 또 과거 잊어버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겉모습 보고 이제 또 환호하고 백마탄 기사처럼 그래서 이제 꼼꼼히 좀 걸어온 길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요. 서울대 나온 정치인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들과 주위에 흔히 있을 법한 정치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엘리트,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엘리트 의식에 쩔어서 레벨이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까 발자국을 보라 그러셨잖아요. 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엘리트 의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 일반적인 국민들 편 들어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공감력 없고 진정성 없는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공방도 좀 꼴사나운 건데 민주평화당도 좀 꼴사나운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당 쪽 논리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민주평화당은 지방선거를 해도 그 지역 외에는 후보 내기가 힘들어요. 네. 일단은 상황이 그렇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호남만을 위한 정당이 되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임시정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호남에서도 후보는 낼 수 있을까 모르지만은 당선을 할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호남에 지지받는 정당이 평민당이다.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평민이 아니고 민평입니다. 아, 민평당입니까? 워낙에 평민당은 과거에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 때.
아마 그 평민당 인상을 주려고 그렇겠죠. 민평당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평민당과 민평당은요, 단어는 배열은 바뀌었는가 모르지만은 정체성이라든가 그 중심 세력들이 전혀 같지 않는 전략적으로 밀어줄 필요 있어요. 민평당이나 안철수 바른당이나 서로 캐스팅 보드 지겠다 하는 건데 서로 이 말을 달리 보면 떡 하나 주면 우리가 협조하고 떡 안 주면 개혁정치 문재인 또는 우리 민주당 개혁정치에 동의 못하겠다는 정말 그 당리당략적 발언이 서로 캐스팅 보드 졌다 이 논쟁 같아요.